어제도 8시간을 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 걸까요? 자고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개운치가 않아요. 밤에는 잠들기 어렵고 낮에는 꾸벅꾸벅 졸기 일쑤입니다. 안녕하세요. 40년 넘게 노년층의 건강과 수면 문제를 연구하고 진료해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민준입니다. 지혜의 샘빛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많은 분들이 잠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혹시 충분히 잠을 잤다고 생각하는데도 여전히 피곤하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휴식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서서히 해치고 있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70대의 잘못된 수면 습관은 뇌기능 저하와 활력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잠을 자도 피곤한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치매와 낙상 위험을 줄이고 활기찬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 70대가 반드시 바꿔야 할 수면 습관 5가지와 반대로 꼭 지켜야 할 최고의 수면 습관 5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유용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제가 40년간 노년기 수면을 연구하며 내린 결론은 나이가 들어도 필요한 수면 시간 자체는 크게 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수면의 양이 아니라 수면의 질과 구조입니다. 자, 그럼 60대 이후 우리의 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변화를 이해해야 왜 피곤한지가 명확해집니다. 첫째, 깊은 수면, 서파 수면, 시간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잠자리에 들면 금방 깊은 잠에 빠져 뇌가 휴식하고 기억을 정리하며 면역력을 회복합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 이 깊은 수면의 양이 젊은 시절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여러 수면 연구 보고에 따르면 70대는 20대에 비해 깊은 수면 비율이 평균 6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을 덜 자는 것이 아니라 몸과 뇌가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는 잠을 자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합니다. 멜라토닌은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분비되어 우리 뇌에 이제 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멜라토닌 분비량이 젊은 시절의 4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잠드는 능력 자체가 약해지는 것이죠. 그 결과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밤에 자주 깨며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것입니다. 셋째, 생체 리듬이 불안정해집니다. 젊을 때는 하루 이틀 밤을 새워도 금방 회복되지만 70대는 단 하루만 수면 패턴이 흐트러져도 그 여파가 며칠, 길게는 일주일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참여했던 한 대학병원 연구에서는 수면이 불규칙한 70대 어르신들이 규칙적인 분들에 비해 낙상 위험은 약 3배, 인지 기능 저하 속도는 약 2.4배 더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60대 이후 수면의 가장 큰 문제는 양이 아니라 질이며 이를 방치하면 뇌와 몸 전체가 회복할 기회를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어쩌면 무심코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최악의 수면 습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제가 수많은 70대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공통적으로 발견한 건강 수명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습관들입니다. 첫 번째,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과 블루라이트 노출. 제 환자 중 75세 박영애 할머니는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거나 영상을 시청하며 잠들기를 반복하셨습니다. 결국 심각한 불면증으로 저를 찾아오셨죠. 스마트폰, TV, 태블릿 등 전자기기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 즉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젊을 때는 그 영향이 덜할 수 있지만 멜라토닌 분비 자체가 줄어든 70대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수면 연구소의 측정 결과에 따르면
잠들기 전 30분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멜라토닌 분비가 최대 8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미 멜라토닌이 부족한 상태에서 블루라이트까지 쬐면 수면의 질은 극도로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실천,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의 전원을 끄거나 멀리 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대신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책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길고 늦은 낮잠 습관. 밤에 잠이 안 와서 낮잠을 좀 길게 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길이와 시간대입니다. 70대가 오후 3시 이후에 1시간 이상 낮잠을 자면 그날 밤 수면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밤잠을 몰아자는 낮잠은 오히려 밤잠을 방해하는 비이 됩니다. 78세 이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씩 낮잠을 주무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 수면제를 찾게 되셨죠. 제가 낮잠 시간을 오후 1시 이전에 30분 이내로 조절하시도록 권유드렸습니다. 놀랍게도 2주 만에 수면제 없이도 밤에 잠드는 시간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실천, 70대에게 이상적인 낮잠은 오후 1시 이전 20에서 30분 이내입니다. 알람을 맞춰두고 잠깐 눈을 붙이는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밤잠의 질을 높이는 길입니다. 세 번째, 침대에서 잠자는 것 외에 다른 활동하기. 제 환자 중 78세 강동진 할아버지는 은퇴 후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셨습니다. TV 시청, 독서, 심지어 간식까지 침대 위에서 해결하셨죠. 침대가 제일 편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습관은 수면에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침대는 오직 잠을 자기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침대에서 다른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 뇌는 침대 잠자는 곳이라는 연관성을 잃어버리고 혼란스러워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이러한 조건화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침대에 누우면 잠이 온다는 신호를 명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임상 보고에 따르면 침대에서는 오직 잠만 자는 습관을 들인 70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수면 효율, 총 누워있는 시간 대비 실제 잠든 시간의 비율, 이 평균 2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작은 실천, 졸음이 올 때만 침대에 눕고 잠이 오지 않으면 잠시 거실로 나와 편안한 활동, EX, 잔잔한 음악 듣기, 을 하다가 다시 졸음이 올 때 침실로 돌아가세요. TV나 책은 거실 소파에서 즐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불규칙한 수면 시간. 주말에는 자녀들이 오니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요. 흔히 있는 일이지만 70대의 생체 리듬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생체 리듬의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생체 시계가 더욱 민감해져서 작은 변화에도 쉽게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 결과가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가진 70대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느리고 주간 졸림증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6세 윤정숙 할머니는 주말만 되면 생활 패턴이 완전히 뒤바뀌곤 했습니다. 그 결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극심한 피로와 두통에 시달리셨죠. 제가 주말에도 평소와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시도록 조언드린 후 2주 만에 월요병 증상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작은 실천, 주말이나 휴일에도 평소와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30분 정도의 차이는 괜찮지만 그 이상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해보세요. 다섯 번째, 습관적인 수면제 의존.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수면제에 의존하고 계십니다. 수면제가 당장의 불면을 해결해 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제를 3개월 이상 장기 복용한 70대는 그렇지 않은 70대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약 1.6배, 낙상 위험은 약 2배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수면제는 깊은 잠을 유도하기보다는 얕은 잠을 늘리는 경우가 많아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5세 최연우 할아버지는 10년 넘게 수면제를 복용해 오셨습니다.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2차례 낙상 사고를 겪으신 후에야 저를 찾아오셨죠. 저는 할아버지와 상의하여 점진적으로 수면제 용량을 줄여나가면서 아래에서 설명드릴 자연적인 수면 유도 방법들을 병행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6개월 후 최 할아버지는 수면제 없이도 잠드는 데 성공하셨고 인지 기능 검사에서도 개선된 결과를 보이셨습니다. 작은 실천, 물론 의사의 처방에 따른 단기적인 수면제 사용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수면 환경 개선, 생활습관 교정 등 비약물적인 방법을 통해 수면제 없이 스스로 잠드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여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70대가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수면 습관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 중에 내가 해당하는 습관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잠을 잘 잘 수 있는지 수면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최고의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듣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오늘부터 꼭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첫 번째, 아침 햇볕과 친구 되기. 제가 수면의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하며 발견한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수면 개선 비결 중 하나는 바로 아침 햇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3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속 멜라토닌 분비 리듬이 놀랍도록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70대는 멜라토닌 분비 능력이 약해져 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내가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침 햇볕이 이 신호 체계를 다시 활성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아침에 햇빛을 충분히 받으면 우리 몸은 지금은 활동할 시간이라고 인식하고 약 14에서 15시간 후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제 환자 중 77세 김영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30분씩 햇볕을 쬐는 습관을 들이시도록 권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셔서 외출이 어려우셨지만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단 2주 만에 10년 넘게 의존하던 수면제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놀라운 효과를 보셨습니다. 실천 방법.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커튼을 활짝 여세요. 창가에 10분만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집 앞을 가볍게 산책하며 직접 햇볕을 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흐린 날이라도 괜찮습니다. 흐린 날의 실외빛도 실내 조명보다 훨씬 밝기 때문에 효과는 충분합니다. 아침 햇볕은 최고의 천연 수면제다.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오후 카페인과 거리 두기. 나는 커피 마셔도 잠 잘 자는데 이렇게 자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우리 몸속에서 평균 8시간, 길게는 10시간 이상 남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0대가 되면 이 카페인을 분해하는 간 기능이 젊은 사람보다 약 40% 정도 느려집니다. 즉, 오후 2시에 마신 커피가 밤 10시, 심지어 자정까지도 몸 안에 남아수면, 특히 깊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잠은 들더라도 수면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제 환자 중 송지혜 선생님, 72세, 은 매일 오후 3에서 4시경 커피 한 잔을 즐기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잠드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늘 찌뿌둥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커피 대신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 캐모마일, 루이보스 등을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해하셨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자 아침에 훨씬 개운하고 낮 동안의 집중력도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천 방법.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는 물론 녹차, 홍차, 콜라 등 카페인이 함유된 모든 음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따뜻한 물이나 캐모마일, 라벤더, 레몬밤 같은 허브차를 드셔보세요. 몸과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자연스러운 수면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그 커피 한 잔이 당신의 밤잠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세요. 세 번째, 최적의 수면 환경 조성하기. 많은 분들이 잠을 잘 못 주무시면
병원이나 약국부터 찾으십니다. 하지만 약보다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바로 침실 환경입니다. 수면 환경 분석 결과 이상적인 침실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1도 사이, 습도는 40%에서 60% 정도가 가장 좋았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자는 도중 자주 깨거나 깊은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추위를 많이 타셔서 늘 방 안온도를 25도 이상으로 유지하셨던 76세 박철민 할아버지는 밤새 뒤척이는 일이 잦았습니다. 제가 실내 온도를 20도 정도로 약간 낮추고 대신 보온성이 좋은 이불과 수면, 양말을 착용하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그렇게 바꾸고 나서부터 밤중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고 아침에 오랜만에 깊이 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아주 작은 전자기기의 불빛, 창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 시계 초침 소리 같은 사소한 자극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고 뇌를 각성시킬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침실은 최대한 어둡고 조용하며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암막 커튼을 사용하고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 충전 불빛 등 모든 광원을 차단하세요. 소음에 민감하다면 기마개를 사용하거나 잔잔한 백색 소음, 파도 소리, 빗소리 등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몸과 뇌가 이제 안전하게 쉬어도 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저녁 식사는 가볍게 그리고 조금 일찍 마치기. 저녁은 온 가족이 모여서 먹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늦어져요.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시간과 메뉴가 수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제가 소화기내과와 함께 진행했던 공동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이내에 식사를 한 70대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수면 중 이산 역류 가능성이 약 70%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수면의 질은 평균 25%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늦은 저녁 식사나 과식, 기름진 음식은 위에 큰 부담을 줍니다. 밤새 소화기관이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게 되면 몸은 자려고 해도 속이 불편해 깊은 잠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늘 저녁 8시 넘어 식사를 하고 바로 잠자리에 드는 습관이 있었는데 속쓰림과 잦은 뒤척임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오후 6시 정도로 앞당기고 소화가 잘 되는 담백한 음식 위주로 드시도록 조언드린 후 속쓰림 증상이 사라지고 수면의 질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실천 방법,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저녁 식사를 마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부득이하게 늦게 식사해야 할 경우에는 과식을 피하고 기름기가 적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 EX, 흰살 생선, 두부, 채소 위주로 가볍게 드세요.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고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상체를 약간 세운 자세로 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별표 위장을 비워야 편안한 잠이 찾아온다. 별표는 것을 기억하세요. 5번째, 잠들기 전 편안한 음악과 심호흡으로 이완하기. 마지막 5번째 습관은 잠들기 전 10에서 15분을 온전히 나를 위한 휴식 시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쌓인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시켜 잠들 준비를 하는 것이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조용하고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아주 느리고 깊은 호흡을 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연구했던 내용 중 인상 깊었던 데이터가 있습니다. 분당 60에서 80비트 정도의 느리고 잔잔한 음악, 클래식, 명상 음악 등은 우리의 흥분된 교감신경을 안정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여 뇌파를 수면에 적합한 알파파나 세타파 상태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 중에는 자기 전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듣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불면증에서 벗어난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음악이 잘 맞지 않는 분들은 심호흡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자주 권하는 방법은 별표 478 호흡법 별표입니다.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입을 다물고 코로 4초 동안 숨을 천천히 들이쉽니다.
7초 동안 숨을 참습니다. 입으로 후 소리를 내며 8초 동안 숨을 길게 내쉽니다. 이 단순한 호흡을 5번 정도만 반복해도 교감신경이 가라앉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 전체가 이완되고 잠들 준비를 시작합니다. 실천 방법.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일정한 시간에 이완 의식을 가져보세요.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혹은 그냥 조용히 눈을 감고 478 호흡을 몇 차례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뇌는 그 시간, 그 행동을 이제 잠들 시간이라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최고의 수면 습관들을 실제 하루 일상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제가 하루의 흐름을 따라가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이 얼굴 아침.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알람 소리에 억지로 깨기보다 몸이 스스로 깨어날 때 일어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더 자려고 애쓰면 오히려 피곤할 수 있습니다. 커튼 열고 햇볕 쬐기.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열고 5분, 10분이라도 햇볕을 쬐세요. 생체 시계를 깨우고 밤잠을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가볍게 몸 움직이기, 실내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산책으로 몸을 깨우세요. 아침 활동량이 많을수록 밤에 더 깊이 잠들 수 있습니다. 까만 태양 점심, 오후. 점심은 제때, 적당히, 점심 식사는 든든하게 드셔도 좋지만 너무 늦게 먹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짧고 이른 낮잠. 피곤하다면 오후 1시 이전에 20에서 30분 정도 짧게 낮잠을 주무세요. 타이머는 필수. 카페인 섭취 중단.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 녹차, 홍차 등 카페인 음료는 피하고 물이나 허브차를 드세요. 초승달 저녁. 이르고 가벼운 저녁 식사.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가볍게 식사를 마치세요. 몸과 마음의 휴식 시간. 저녁 7시 이후에는 밝은 조명, TV,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잔잔한 활동, 음악 감상, 독서, 따뜻한 물로 족욕 반신욕,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규칙적인 취침 시간. 매일 비슷한 시간, 밤 9시 11시 사이 권장. 어둡고 조용하고 서늘한 침실에서 잠자리에 드세요. 침대에서는 오직 잠만 자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침엔 햇볕, 오후엔 식사와 낮잠 조절, 저녁엔 휴식과 이완. 이 3가지 원칙만 잘 지키셔도 여러분의 잠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40년 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절실히 깨달은 것은 수면의 질이 곧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낮 동안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기억을 정리하며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재정비 시간입니다. 여러 의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의 질이 좋은 70대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은 현저히 낮고 일부 연구에서는 60% 이상 감소보고 낙상 사고 위험 또한 크게 줄어드는 일부 연구에서는 70% 이상 감소보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이 달라지면 기억력, 면역력, 감정 조절 능력까지 눈에 띄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최고의 수면 습관 5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침 햇볕을 쬐어 생체 시계를 바로잡으세요. 오후 2시 이후 카페인을 멀리하고 허브차와 친해지세요. 침실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고 서늘하게 만드세요. 저녁 식사는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가볍게 하세요. 잠들기 전에는 편안한 음악과 심호흡으로 몸과 마음을 이완하세요. 이 5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빠르면 2주 후부터 피로감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고 3개월 후에는 잠의 질뿐만 아니라 낮 동안의 활력까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잠자는 8시간이 깨어있는 16시간의 질을 결정합니다. 잠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저희 지혜의 샘빛 채널이 항상 좋은 정보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셔서 다음 건강 정보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지혜의 샘비대 김민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